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입니다. 아, 제 이름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르시죠. 조카 죽인 역적, 피의 왕, 계유정난의 주모자, 단종을 죽인 악당. 500여 년 동안 저는 역사책에서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도, 드라마에서 나올 때도 저는 항상 악역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입장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500여 년 동안 쌓인 오해를 제 입으로 직접 풀어보고자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변명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에고, 세조 이야기라. 참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지. 할머니도 학교 다닐 때 배웠단다. 세조는 나쁜 사람이라고. 형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조카 단종의 임금 자리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카를 죽였다고 말이야. 역사에서는 그를 역적으로 기록했어. 근데 말이야, 역사란 게 참 복잡한 거야.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 세조는 이겼어. 왕위를 차지했고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단다. 지금까지도 나쁜 왕으로 남아있지. 그런데 오늘은 말이야, 세조가 직접 나와서 변명을 한대. 과연 그 변명이 말이 될까?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는 알아. 그 시대엔 권력이 곧 생존이었단 말이지. 자, 이제 세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입니다. 1417년에 태어났죠. 형님은 문종.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세종대왕께서 형님과 저를 부르셨죠. 너희 둘은 형제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형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동생을 잘 돌보겠습니다. 저는 형님을 존경했습니다. 형님은 완벽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도왔죠. 세자로서 완벽했습니다. 저는요, 형님과는 달랐습니다. 책보다는 칼이 좋았고 글보다는 활 쏘기가 좋았어요. 무예를 익히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며 무인의 기질이 있구나 하셨죠.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양아, 너는 장군감이구나. 형을 잘 보필해라. 네,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형님이 세자였으니 언젠가 왕이 되실 거고 저는 그냥 왕자로, 형님을 돕는 신하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왕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위대하셨고 형님은 훌륭하셨고 저는 그냥 둘째 왕자로 평범하게 살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란 게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1450년 아버지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형님 문종이 왕위에 오르셨죠.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형님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몸이 약하셨습니다. 병이 많으셨어요. 왕위에 오르신 지 2년 만에 1452년 형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36, 형님은 39이셨죠.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 홍위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이라고 부르죠. 12살이요? 여러분, 12살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에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12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신하들이 보필한다고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죠. 김종서 대감, 황보인 대감 같은 분들이 어린 왕을 잘 보필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신하가 왕보다 힘이 세지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김종서라는 사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육진 개척한 명장이라고, 역사책에 나오는 훌륭한 신하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장군이셨어요. 하지만요, 조정에서는 달랐습니다. 김종서는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어린 단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조정회의 때 단종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김종서가 먼저 나서서 결정했어요. 전하,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요. 신하가 왕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가 있었어요. 단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들 북방 방비에 대해 의논하고자 하오. 그런데 김종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단종을 쳐다보지도 않고 신하들끼리 알아서 결정해버렸어요. 단종은 그저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조선이 망한다. 왕이 있으나 만화 한 나라가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신하들이 저를 견제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왕실의 어른인 저를요. 어느 날 황보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군, 조정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협박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왕실이 위험해진다. 나라가 신하들 손에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453년 계유년 10월 10일,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하기로요. 이게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역적이다. 권력 욕심에 눈이 멀었다. 쿠데타다. 네, 맞습니다. 쿠데타였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신복들을 모았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밤 김종서를 제거한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대군,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발각되면 역적이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결심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다. 밤 3경, 저는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으로 갔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종서가 나왔어요. 이 밤에 대군께서 웬일이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감,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할 수 없소. 김종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군, 그게 무슨... 더 말을 잇기 전에 저는 칼을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뜨겁고 끈적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신복들이 김종서의 아들들을 제거하고 있었죠. 그날 밤 김종서의 집안이 몰살당했습니다. 황보인도 제거했습니다. 그의 일파들도 모두요. 해가 뜰 무렵 조정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궁궐로 돌아와 단종을 베었습니다. 12살 조카는 떨고 있었어요. 숙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안전하십니다. 단종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에 묻은 피는 씻어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조정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섭정이 됐죠. 어린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권력을 잡았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저는 2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단종을 왕으로 모시고 제가 실권을 쥐고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1455년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육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훌륭한 신하들이었습니다. 학식도 깊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역적이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혀야 한다. 그들은 저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알았을 때 저는 또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느냐 살아남느냐.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사육신을 잡아들였고 혹독하게 문초했습니다. 성산문은 끝까지 저를 욕했어요. 역적 수양, 하늘이 너를 벌할 것이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455년 6월 저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에게서 선의를 받았죠. 사람들은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선위였습니다. 단종은 14살이었습니다. 저는 조카를 산광으로 모시고 영월로 보냈어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아라. 네가 왕이 되는 건 무리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1457년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영월에 있던 단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카를 어떻게 하지? 살려두면 계속 반란이 일어난다. 나라가 불안해진다. 하지만 형님의 아들인데, 제 조카인데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사사했습니다. 죽였다는 얘기죠. 17살 조카를요. 형님 아들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에 형님이 나타났어요. 아우, 네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네 조카를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더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단종에게 미안했습니다. 형님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조카만 죽인 나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북방 여진족이 자꾸 국경을 침범했어요. 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정벌했습니다. 3인 정책을 실시해서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고 국경을 튼튼히 지켰죠. 둘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법전을 정비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종 때 완성됩니다. 나라의 기틀을 세운 거죠. 셋째, 직전법을 실시했습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어요. 백성들의 부담도 줄였고요. 넷째, 불교를 부흥시켰습니다. 아, 이건 유학자들한테
욕 엄청 먹었죠.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웬 불교냐고요. 하지만 저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을 죽인 죄를 씻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절에 가서 기도했어요. 부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섯째, 호패법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을 파악해서 세금과 군역을 공평하게 부과했죠.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업적으로 죄를 덮을 순 없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조카를 죽인 죄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저는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460년대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이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단종의 저주다, 업보다, 조카를 죽인 죗값을 받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요. 1468년 저는 5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아들 예종을 불렀습니다. 아비가 저지른 죄를 네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라는 잘 다스려라.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형님과 함께 놀던 어린 시절, 김종서를 죽이던 그날 밤, 단종의 눈물, 사육신의 저주, 그리고 온몸을 괴롭히는 이 병. 모든 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조카를 죽였으니까요. 권력을 빼앗았으니까요. 피로 손을 물들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왕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법을 정비했고, 국방을 튼튼히 했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조카를 안 죽이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똑같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운명이었고 그 시대의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둘째 왕자였어요. 형님을 돕고 조카를 보필하고 그렇게 살 생각이었죠. 하지만 권력 앞에서 사람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 제 변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도 있었다는 걸, 저도 고민했다는 걸, 저도 괴로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역사는 저를 악인으로 기록했지만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세조의 변명, 다 들었니? 할머니가 보기엔 말이야, 세조는 분명 나쁜 사람이었어. 조카를 죽였으니까. 형님의 아들을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단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말이야, 그 시대엔 권력이 곧 생존이었어. 죽느냐, 죽이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 세조는 살기로 선택한 거야. 그게 옳았느냐? 아니지. 분명히 아니야. 그게 필요했느냐?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 세조는 이겼어. 왕위를 차지했고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 나라도 강해졌고 법도 정비됐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왕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세조의 변명, 받아들여지니?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니?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역적은 역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니?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단 말이지. 세조도 처음엔 그냥 왕자였을 거야. 형을 존경하고, 조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야. 근데 권력 앞에서 사람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단다. 여러분, 오늘 세조의 변명 어떠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조, 용서할 수 있나요? 세조의 변명 받아들여지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다음 영상 주제 투표. 첫째, 연산군의 변명. 둘째, 광해군의 변명. 셋째, 단종이 바라본 숙부세조.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